안녕하세요. 본동중학교 1학년 온라인 체육 47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체육을 배워야 하는 이유, 그 다음에 운동의 효과, 운동하면서 나타나는 몸의 변화, 그리고 스포츠는 권리자를 통해서 일본, 한국, 미국, 그리고 한국의 변화되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포츠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 8가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는 프로들 간의 숨막히는 경쟁입니다. 모든 경기에서 선수들은 승리를 위해 어떤 것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스포츠가 항상 영원한 경쟁인 것만은 아닙니다. 선수들의 인간미를 엿볼 수 있는 친절하고 감동적인 행동이 주목받기도 하는데요. 혀가 기도를 막아 숨이 넘어가기 일보 직전의 순간에 상대팀 선수의 목숨을 구한 칸카바 선수부터 상대 선수에 걸려 넘어져 우승을 놓친 건 물론이고 부상까지 입었지만 훈훈한 우정을 보여준 육상의 에비 선수. 비록 꼴찌로 들어왔지만 최초의 케냐 출신 스키 선수에 대한 경의를 표한 감동적인 사건까지. 지금부터 스포츠를 빛낸 감동적인 8가지 순간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구한 자바 칸카바 선수. 드니프로와 다이나모 키예프의 경기 중 우크라이나 국가대표였던 키예프 클럽의 미드필더 올레 구세프 선수는 생명이 위험해지는 순간을 맞았습니다. 다이나모 키예프의 골키퍼 데니스 보이코가 공을 잡기 위해 뛰어오르는 과정에서 구세프의 머리를 무릎으로 가격했는데요. 사고로 발생한 일이었지만 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구세프는 충격으로 의식을 잃고 들판에 쓰러졌는데요. 구세프 선수는 혀가 기도를 막아 곧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생명을 잃기 일보 직전이었죠. 모두가 당황해하고 있을 때 상대편 드니프로의 선수 자바 칸카바가 가장 먼저 그의 곁에 도착했습니다. 칸카바는 구세프에게 응급처치를 하면서 구급 요원의 역할을 했는데요. 그 후 구세프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져야 했지만 칸카바 선수 덕분에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육상 경기에서 펼쳐진 아름다운 우정. 가끔 올림픽 정신은 먼저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무조건 승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미가 중요한 건데요. 여자 5000m 육상 경기는 리우 올림픽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은 경기 중 하나였습니다. 육상 선수들이 반 정도의 트랙 거리를 달린 시점에서 뉴질랜드의 니키 함블린이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온 에비 다고스티노는 함블린에게 걸려 균형을 잃으며 함께 넘어졌는데요. 에비는 빠르게 일어났지만 경주를 재개해서 메달을 따기 위해 싸우는 대신 니키에게 돌아가 그녀가 일어나는 것을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에비는 자신이 곤경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바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다리를 심하게 다쳤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심하게 다치고도 여전히 걸을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지만 에비는 니키와 서로 부축하며 걸으면서 함께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선수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아름다운 우정의 순간을 나누었죠. 두 주자는 꼴찌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5000m 결선 진출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결과와 인감이 둘 다 잡은 올림픽 정신을 보여주는 보기 드문 사건이었네요. 자신의 공에 맞은 심판에게 키스한 잭삭. 잭삭은 미국의 테니스 선수 올림픽 챔피언 4번의 그랜드슬램 달성자이자 엄청난 능력을 가진 프로 선수입니다. 그에게 붙는 수많은 수식어는 인상적이지만 이와 별개로 그는 인성도 훌륭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사례 또한 많은데요. 홀맨컵을 예로 들어봅시다. 펠리시아노 로페즈와의 경기에서 그가 강력한 서브한 공이 멀리 날아가 라인 심판 여성의 머리를 강타했는데요. 그녀는 적어도 시속 204km의 속도로 빠르게 날아가는 공에 맞았습니다. 보기만 해도 엄청 아프겠는데요. 잭삭은 그녀에게 다가가 사과하면서 머리를 부드럽게 문지른 다음 공이 강타한 자리에 키스한 후 다시 경기에 임했습니다.
고통을 못 느끼게 해주는 스포츠 선수들만의 의식이었을까요? 라인 심판과 삭은 둘 다 좋은 기분으로 다시 경기가 재개되었고 관중들의 기분도 덩달아 좋아졌습니다. 어린 팬에게 하키 스틱을 선물한 조딘 투투. 선수들이 자신에게 열광하는 어린 팬들을 보면 엄청나게 귀엽게 느껴질 텐데요. 하키 선수 조딘 투투는 라커룸으로 가던 중 한 소년이 그와 하이파이브를 하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투투는 소년의 고사리만한 손을 살짝 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겠지만 그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줬습니다. 바로 그 소년에게 자신의 하키 스틱을 건네주어서 최고의 기억을 안겨준 것인데요. 그 운 좋은 소년의 이름은 캠든 스미스인데 생후 4개월에 처음 투투의 하키 경기를 관람했다고 합니다. 캠든이 하키 스틱을 받은 2014년에는 거의 6살이었죠. 캠든은 투투의 평생 하키 팬이었던 셈입니다. 이 소년이 얼마나 흥분했을지 상상이 가네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응원. 선수들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으로부터 응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 중 상대방에게 응원을 받는 경우인데요. 우루과이 국가대표 포워드인 에딘슨 카바니는 포르투갈을 상대로 2골을 넣었고 결국 팀을 월드컵 8강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카바니는 부상으로 경기를 끝내지 못한 채로 필드를 떠나야만 했는데요. 에딘슨이 벤치를 향해 절뚝거리며 걷던 중 팀 동료가 아닌 상대팀의 리더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바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였죠. 그는 부상당한 카바니에게 어깨를 빌려주며 조심스럽게 경기장 밖으로 그를 부축했습니다. 포르투갈은 결국 우루과이에게 2대1로 졌지만 이 행동으로 호날두는 많은 박수를 받았다고 하네요. 아버지와 함께 경기를 완주하는 데릭 레드몬드. 스포츠계에서의 업적과는 상관없이 데릭 레몬드는 뛰어난 선수보다는 철의 의지를 가진 사람의 상징으로 세계 스포츠 역사에 기억될 사람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육상 올림픽을 앞둔 그의 컨디션은 최고조였습니다. 도쿄 세계권 선수대회에서 금메달까지 딴 레드몬드는 1라운드에서 가장 좋은 시간을 기록으로 보여주었고 8강 전까지 승리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준결승전에서 선수들이 출발하는 순간 믿기 힘들게도 그의 햄스트링이 끊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믿을 수 없는 고통에 그는 멈춰 땅바닥에 주저앉았죠. 의료진이 선수에게 달려왔지만 레드몬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경기를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렵게 점프하고 절뚝거리며 레드몬드 선수는 결승점으로 향했습니다. 모두들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지는 모습을 보았죠. 이에 모든 규칙에도 불구하고 보안을 뚫고 아버지 짐 레드몬드가 달려와 그를 부축했습니다. 결국 짐과 데릭은 어깨를 맞대면서 경기를 끝마칠 수 있었는데요. 결승점을 통과했을 때 6만 5천 명의 관중들이 선수를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이 일은 언론에 널리 보도되었죠. 그리고 레드몬드 선수는 용기와 인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네이마르의 특별한 팬 서비스. 어떤 사람들은 경기 도중 선수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혹은 본인이 좋아하는 선수들을 가까이서 만나보고 싶어서 경기장에 난입하곤 합니다. 브라질 팀을 열렬히 좋아하는 남아공 출신의 젊은 팬도 그랬는데요. 경기장에 들어가다가 소년은 바로 경비원들에게 잡혔고 경비원들은 소년을 바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네이마르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그는 어린 축구 팬을 그의 브라질 팀원들에게 데려갔고 팀원들은 그에게 행가래를 해주었습니다. 자신의 우상에게 행가래를 받은 소년은 엄청나게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관중, 사진작가, 경비원, 그리고 상대팀 선수들까지 모두가 이 훈훈한 장면에 행복했죠. 소년은 이 엄청난 순간을 평생 기억하며 네이마르의 지고지순한 팬심을 지킬 것 같네요. 최초의 케냐 출신 스키 선수에 대한 경위. 필립 보이트는 스키 선수로서 동계 올림픽에 참가한 최초의 케냐인입니다. 스키를 시작하기 전 보이트는 중거리 육상 선수로 1998년 나가노 올림픽을 불과 2년 앞두고 이 스포츠에 입문했습니다. 뜨거운 열대 초원으로 유명한 케냐의 선수가 최초로 스키에 도전하는 이야기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필립은 동료인 헨리 비톡처럼 눈이 많은 핀란드에서 훈련을 받았고 나이키의 후원까지 받았죠.
필립을 비롯한 케냐의 스키 선수들은 훈련에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하지만 케냐 스키 종목의 올림픽 출전권은 아쉽게도 한 개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최종적으로 보이트가 선발되었습니다. 그는 출전한 동계올림픽 10km 클래식 스타일 스키 경주에서 92위, 즉 꼴찌를 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스키를 시작한 필립 선수에게는 좋은 성적이었는데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보이트가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우승자들의 시상식이 연기되었다는 점입니다. 노르웨이 선수인 비온 데을리가 꼴찌로 들어온 필립 선수를 안아주기 위해서였는데요. 필립 선수는 이 일로 너무 감동받은 나머지 그의 아들을 데을리 보이트라고 이름을 짓고 이 일을 평생 기억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를 빛낸 감동적인 8가지 순간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중 여러분이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무엇이었나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처럼 강인해만 보이는 스포츠 선수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감동적이라고 느꼈던 순간은 어느 순간이었어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아버지와 함께 결승까지 뛴 육상 선수가 저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는 이렇게 성적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생명도 연장시켜주고 그리고 이렇게 심리적 진학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감동도 주죠.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체육의 매력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